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박영선 캠프의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으로는 네 번째 합류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박영선 그 서울시장 캠프는 대선 느낌이에요, 대선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영선 캠프 인력 거기서 그 지방 의원들만 합류하면 완전히 그냥 대선 캠프가 되는 거죠. 지금은 장관 4명하고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전부 다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의원만 한 120명 더 추가하면은 대선 캠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선은 서울시에도요 그 국제협력과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국제협력과 그쪽의 정책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억을 하기를 제일 오래 하신 분도 맞긴 한데 지금 계속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애들이 다 고시 출신 애들이란 말이죠. 다 연수원 그 기수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가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시나 행시나 또는 이제 외시 쪽 출신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 놓은 분이 바로 강경화 장관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거죠.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부산시장 포함해가지고 의미가 사실 의미부여라고 하는 것이 세력과 세력 사이의 사기를 좌우하거든요. 의미부여가. 네. 서울시장 선거가 왜 중요해졌냐면 지금이야 이제 여론조사들이 박영선 장관, 안철수, 오세훈, 박빙이네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걸리 절대 없지만 저쪽이 이기면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선까지 가는 거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만약에 지게 되면 소위 말하면 민주시민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온갖 난리를 칠 거예요. 4월달, 5월달 내 이렇게 가면서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될 거니까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고 100% 확신하지만 언론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막 몰아가요. 네.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 거고, 어쨌건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이 합류하면서 이제 세를 불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서울의 정권을 우리가 가져온다 이런 관점이 될 것 같고, 어저께 김진애 의원이 박원순 시장님 관련한 정치인들이 좀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꺼냈죠. 네. 간단히 말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그런 발표가 의문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박원순 시장님이 억울하다는 뉘앙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자체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김진애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워딩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상호 의원도 그랬고 그 다른 후보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곡해서 비틀어 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워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서울시장 선거든 부산시장 선거든지 간에 어쨌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공약과 정책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임기가 1년 4개월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선거 자체의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은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명예회복,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시장에 대한 우리의 사과 표명으로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박영선 후보가 사실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예, 그럼에도 단일화 과정에서 김진애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우리 진영의 입장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김진애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죠. 선거 전략인데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되죠. 여성의 날 뭐 관련해 가지고 행사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런 건 이제 프레임이 안 빠지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사과 비슷한 거를 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비가 되는 건데 질문을 하면 프레임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위인 후보가 그런 문제를 끌어와서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 지지율에 도움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들은 서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애 후보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 사과드린다. 이분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제가 지켜드리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만약에 말이에요. 민주당 전체적으로 다 이건 문제 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의문이 있다. 증거가 뭐냐. 이렇게 나와서 서로 진영과 진영이 맞부딪혔다고 해도 저는 나쁜 이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이슈라고 일단 보고 김진애 의원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취임이 사퇴를 거론할 정도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역사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어떤 사실이랄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언론이 만드는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그걸 2차 가해로 계속 몰아가는데 김재련 같은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할 때 그게 2차 가해 프레임이 먹히니까 정치인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좀 깨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2차 가해 프레임에 누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임미터는 증거는 좀 내놓고 하자. 납득이 갈 만한 증거는 내놓고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김진애 의원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당적이 민주당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김진애 후보는 그러니까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박영선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건 결국에는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한 변명밖에 안 된다라고 그냥 퉁 쳐버리면 끝나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그것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약점을 김진애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세게 때리고 있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박영선 후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건 또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이 너무 언론 프레임에 우리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김진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걸 지금은 단일화 상황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박영선 시장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위 후보로서 우리 진영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 진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대답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의 표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박원순 이슈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불리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엎을 수 있다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계속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은 식은 아닐 것 안 같아요. 된다고 도움이 안 할 된다.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다 이건 문제 있다. 이런 미투가 아니 이런 분위기로 당론 정도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혼자 싸우는 형국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지금 김진애 후보처럼 던지는 상황이 되면 혼자 싸우는 형국이 돼서 언론이 그 말을 받아서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아니죠. 완전히 발기발기 찢어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보고 어쨌든 김진애 후보는 지금 진짜 승부수는 이거죠.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도 받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인단에 민주당 권리당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도 나는 받겠다 이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승부수인데 고도의 전략이기도 하죠. 근데 이건 그 김진애 의원의 어떤 자신감의 어떤 발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여러 훨씬 더 공이 크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공이 크지만 부족했던 게 박원순 시장은 주택 개발과 도시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거기에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내가 거기에 더 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그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전문가를 뽑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 역량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조직을 이끄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박원순 시장 한 사람밖에 안 보였지만 사실 박원순 시장은 20, 30년 동안 평생에 거쳐서 시민사회에서 조직을 일구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조직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일거에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그 엄청난 조직을 이끌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박영선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박영선이라는 브랜드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김진애 의원은 자신의 개인기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꾸 뭐 1대1 토론을 3번에 걸쳐서 하자. 그래서 뭐 무슨 배심원단 투표를 하자. 무슨 권리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그건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당하고 굉장히 이익이 있는 메리트가 큰 거니까 제안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일정상, 그러니까 그 시간상으로도 그러니까 조금 단축시킬 필요가 있는데 토론회 3번 하면은 3번 다 당연히 김진애 의원이 이기겠죠. 도시개발에 대해서 김진애 의원만 하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 어떤 당선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다 사람이 다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좀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권리당원을 받는 부분하고 의원직 사퇴를 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용단을 내린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토론회 과정에서 추궁이나 질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열린민주당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지만 하기 힘든 말들을 해줬던 부분이니까 이후에 합당이라는 부분이라거나 단일화를 통한 추진력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의 그 추진력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건 우리가 좀 잘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지점은 있죠. 그러니까 당과 당이 부딪히면 특히 지지자분들이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 네 당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나가는 거. 저는 궁극적으로는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이 합쳐야 된다고 봐요. 그 합쳤을 때 이제 김진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당내 경선을 어떻게 할지 그 지점까지 멀리 내다보고 있다고 일단 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 배타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니들은 야당이 잘 하는 배타성과 민주당의 빨간 수박밖에 없어서 하는 배타성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미움을 갖지 말고 바라봐야 좋은 단일화가 되는 것이고 진짜로 꼴 보기 싫은 거야. 뭐 단일화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스스로 깨시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목표가 열린우리당을 성공시키는 건지 민주당만 이겨야 되는 건지를 그런 목표를 잡으면 절대 져. 그래서 정치인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건 한 단계 높은 이상을 바라봐야죠. 대통령이 지키고 정권 연장하는 쪽에 목표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 당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자, 부산에서는 지금 김영춘 후보가 67.74% 득표율로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처음 들으신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특별하게 무슨 뭐가 없는 한 지지고 볶고 막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민주당이 저는 5% 이상 이길 거라고 보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론조사 박형준 뭐 김영춘 차이 난다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도 한 20% 차이 나는 여론조사가 막상 까보면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 여론조사에 현혹돼서 투표장 안 나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가장 이로운 게 하나 있어요. 국민의 짐이 없애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 저는 부산시장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